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IT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언급되는 거의 표준화처럼 여겨지는 기술이 쿠버네티스입니다. 클라우드, 엣지, 온프리미스 상관없이 애자일하게 필요한 앱들을 배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 때문 아닐까요? 가상머신의 인프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HCI인데 이제는 이 HCI도 처음부터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 IT 인프라 운영에 어떤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번 세미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HCI라는 게 컴퓨트,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두 개를 이제 컨버지해서 하나의 리소스처럼 이렇게 디파인하고 그걸 이제 프로비전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자 솔루션인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묶어서 하나의 리소스처럼 쓰는 그 부분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대명사인 쿠버네티즈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리되는데, 결국 그 HCI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쿠버네티즈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즈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솔루션이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수세 이제 하베스터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지 않습니까? 예. 그 하베스터는 그러면 만들어질 때부터 쿠버네티스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질 때 태생이요. 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점이 네. 이제 쿠버네티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VM을 컨테이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 VM을 거죠. 컨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VM 이미지를 와서 그 네. 컨테이너 하나에 랩핑해서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라이브 리스트, 프로븐 리스트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VM이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포할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렌처를 통해서 클러스터 자체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VM과 클러스터하고 딱 연결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베스터가 태생이 이제 쿠버네티스 만드니까 VM도 그냥 컨테이너를 말아버리는군요. 예. 말아버리면 얘가 컨테이너니까 어쨌든 속속.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의 어떤 좋은 점, 쿠버네티스 관리할 때 좋은 점들을 다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기존의 IaaS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멀티로 가져갔다가 VM이 노드가 죽거나 하면 이 VM들이 자동적으로 이베큐에이션이라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VM 자체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VM에서 계속 톨러런스나 테너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었나 살았나 해서 몇 초 이에 상태가 어떻게 되면 움직일 거라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꼭 멀티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한 대 가지고 계속, 물론 다운타임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HCI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들을 쓴 지금 말씀하신 대로 VM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싸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에 네. 예, 일반적으로 올리는 상태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VM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예, 예.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VM을 만드는데 그 VM 자체도 사실은 그 하이퍼바이저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에뮬레이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무겁겠네요. 예, 무겁죠. 예, 무겁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모든 그런 좋은 점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쉽지 않겠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VM, 다양한 회사들이 V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하베스트에서 래핑하는 것이 예. 쉽게 되나요? H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능하고요. 오. 실제로 KVM의 큐카우트라는 이미지 형태로 대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사의 이제 V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VMDK라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큐카우트 이미지를 컨버트 해주는 작업 명령어로 네네네.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올리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엑스 기존에 VM에서 엔진엑스 돌아가던 거를 그대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VM들을 수세 하베스트로 쉽게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모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IT의 모든 기술들은 기업 인프라를 애자일하게 운영하면서도 코스트 이펙티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인 수세 하베스트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인 이 수세 그 하베스트가 나온 지도 지금 2년 넘었죠. 네. 국내에서 예. 그죠? 2년 넘었는데
최근에 의뢰가 많이 오는 것이 어떤 기업들이 이거에서 관심이 있고 의뢰가 많이 옵니까? 어떤 고민들이나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의뢰가 오나요? 일단 묘하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 움직임보다는 네. 지금 이제 가상화 영역의 그 선두 주자라고 음. 할 수 있는 VM웨어가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프라이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VCPU를 쓰시던 고객들이 이제 뭐 기존에 내시던 그런 어떤 비용 대비 굉장히 이제 큰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란 단어를 쓰셨는데 예. 굉장히란 뭐 20, 30%가 아니라 훨씬 더 큰 20-30% 이상 훨씬 더 큰 형태의 몇 배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코스트 증가를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모색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여러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지만 그런 어떤 이제 가상화 영역의 대안으로서 스세렌처를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관심들을 보이시고 바로 POC부터 하자고 네. 그렇게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오픈소스 컨설팅 쪽으로도 뭐 저희도 연결을 해드리지만 직접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POC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POC방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VM을 쓰다가 거기다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싶은 거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 하베스트는 렌처라는 쿠버네티스 오케이션 툴과 1대1로 완전히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VM을 올리는 클러스터를 올리는 그런 네네.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전에 VM 올리는데 그다음에 컨테이너 올리기 위해서는 따로 컨테이너를 올리는 툴을 따로 사가지고 그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렌처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그리고 VM 자체도 렌처의 모든 기능들이 다 어댑티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VM웨어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뭐 POC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쉽게 일단 VM웨어에 HCI 쓰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로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떤지. 고객들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바꿔서 말아서 다시 바꿔드린 다음에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건 스토리지랑 뭐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VM에 있는 네트워크 흐름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VLAN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답터 형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이제 스토리지랑 그다음에 VM들이 통신하는 거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그 네트워크 같은 것들 다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전혀 꿀릴 것이 없다. 네. 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죠. 기본적으로 하베스트라는 솔루션이 있지만 오늘 아마 시연에서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렌처라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이 중앙 관리 콘솔과 하베스터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지 VM과 컨테이너 목록들을 데이터 센터나 서버 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 엣지 단에서 엣지 단의 어떤 환경에서 VM이나 컨테이너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쓰시는 그런 목록들을 구성하시는 어떤 유스 케이스에도 다 이렇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는 하베스터를 예. 기업에서 쓰려고 그러면 렌처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예, 렌처가 기본적으로 함께. 아키텍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베스트를 설치하면 거기 OS부터 관련된 핵심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한 번에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OS는 슬립 마이크로라는 요 하베스트 최적화된 경량화된 그 OS가 함께 그 바인딩돼서 들어가 있고 쿠버네티스 API 기반으로 OS와 다른 솔루션들이 다 이제 통신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쿠버볼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화 관리를 직접 하고 실제 OS 레벨에서는 슬립 마이크로에서 KVM, 수세 리눅스가 이제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KVM이라는 걸 써서 가상화 관리를 이제 함께 하고 있고 특이하게 롱온이라는 스토리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들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통상 HCI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그 VM 관리 솔루션 같으면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스토리지를 항상 별도로 구성을 해서 NAS든 SAN이든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베스터는 VM을 파퓰레이트 하거나 이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이 롱온이라는 그 분산 환경의 블록 스토리지가 디폴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붙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사실은 별도 인프라 없이 디스크가 있는 곳에 이 볼륨을 구성을 해서 바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장점들이 있고요. 실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어메탈 서버에서 컨테이너와
또는 일부 VM을 이제 함께 운영하시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메탈 서버에 하베스를 설치해서 실제 일종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VM 관리하시고 거기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컨테이너들 웍로드. 이 VM은 VM대로 웍로드를 갖고 계시고 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클러스터를 구성하셔서 이 컨테이너라이즈된 그 웍로드를 이렇게 함께 이제 운영하시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하베스가 아주 적합한 그런 어떤 용도라고 할 수 있고요. 통상 이제 VM을 구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라이즈된 그런 형태로 클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때 엣지 영역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구성을 하시려면 일단 소프트웨어들이 다 경량화돼서 그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OS도 슬림 마이크로라고 그래서 경량화된 통상 일반 범용 서버용 OS가 한 14기가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2기가 정도 아주 경량화된 그런 OS에 그 RK2 기반으로 이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도 적합해서 보면 통상 우리가 엣지 현장이라고 하는 뭐 각종 그 플랜트들이 개별 데이터 센터처럼 플랜트별로 별도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이제 소매 점포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의 중계기 얘네들도 결국 전부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그 VM 기술에서 컨테이너 기술로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기 관련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컨테이너화된 그런 환경에서 배포되고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 T-시스템이라는 그 SI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 중계기를 5G에 맞는 형태로 컨테이너라이즈 기반으로 이제 그 중계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하베스터라는 솔루션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들로 있습니다. 엣지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 환경이 넉넉치가 않을 넉넉치 거 아니에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VM보다는 예. 컨테이너가 훨씬 더 적합하겠네요, 진짜. 예. 이제 그런 환경들로 쓰셔서 실제로 결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프라라는 게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가상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CCI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묶어서 역시 이제 가상화 형태로 쓰는 형태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 개가 이게 머지되면서 융합되고 새로운 어떤 오퍼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하베스트는 이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기반으로 출발해서 아래단에 하드웨어 가상화를 이렇게 포함한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버네티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까 역시 하베스트도 뭐 이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그 키노트 스피치 하는데 자기네 그 뭐 이런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엣지에다가 예. 뿌리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발표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엣지에다가 컨테이너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예. 큰 대세가 되는 것 대세가 같아요. 되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엣지가 좀 똑똑해지니까. 최근에 1.3 버전을 어나운스하면서 사실 그 관련돼서 이제 VM에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VGPU를 서포트하는 그 기능 피처가 어나운스돼서 가지고 네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의 어떤 정책이 되는 것들 때문에 보시면은 일단은 모든 그 인프라를 VM 단위로 다 표준화해서 VM 위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하베스터가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VM이 이제 구성이 돼서 배포가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로 이제 배포가 돼서 그 위에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중간에 저 VM들을 컨테이너가 싼 겁니까? 네, 다 컨테이너로 싼 거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 기술들이 이렇게 아,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크로드 자체를 이제 VM이라는 거 없이 아예 이제 그 컨테이너만 배포를 하면서 워크로드를 이제 구성하시는 그런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하베스트로 모든 형태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되는 이런 원군에도 이제 하베스트가 적합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인 수세 하베스트의 기업 적용 사례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컨택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